미란 씨, 우리 같이 샤워해요. 더는 못 참겠어요. 라며 문길 씨가 저를 번쩍 들어올려 욕실로 향했습니다. 문길 씨 무거워요? 내려주세요. 저는 깜짝 놀라 말했지만 문길 씨는 그런 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욕실까지 저를 안고 갔습니다. 그의 노련하고 익숙한 손놀림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느새 짜릿한 전율이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떨림이 가슴 깊숙이 퍼져나갔죠.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사랑을 믿으시나요? 오늘은 특별한 러브 스토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나이 차이가 많은 연인들을 향한 편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죠. 특히 여성이 연상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66세 박미란 씨입니다. 30년간 호텔 프론트 매니저로 근무하며 수많은 연인들의 로맨틱한 순간들을 지켜보았던 그녀.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사랑은 남편과 사별 후 15년간 잊고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찾아온 한 남자. 처음부터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이었기에 주변의 우려도 컸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의 말에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봄비 내리던 날의 청혼,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소박한 식사,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달콤한 신혼여행까지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랑 이야기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특히 인생의 새로운 동반자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66세 박미란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0년간 특급 호텔 프론트 매니저로 일하다 퇴직한 후 저는 15년간의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던 제가 남편과 사별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날은 유독 쌀쌀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퇴직 후 매일 다니던 동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시선이 멈춘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180cm는 될 법한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이목구비, 특히 선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고급스러운 검은색 긴 코트 차림에 그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테이블 앞에서 그만 발을 헛디딘 듯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떨어지며 커피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례했네요. 중후한 목소리,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따뜻함이 가을 아침의 서늘함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다시 사들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앉아도 될까요? 그렇게 만난 그는 45살의 건설회사 임원 김문길 씨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 깔끔한 양복 차림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호텔에서 30년이나 근무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께서도 젊은 시절 호텔에서 일하셨는데 그래서 더 관심이 가네요. 무엇보다 매력적이었던 건 제 이야기를 들을 때의 그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집중하는 모습에 15년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런 우연이 있다니. 미란 씨와의 만남이 운명인가 봅니다. 그의 부드러운 미소 뒤로 달달한 커피향이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잎이 흩날렸고 저는 그날의 커피가 평소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와의 만남이 일상이 되면서 저는 다시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립스틱도 꺼내보고 미용실도 다녀왔죠. 머리 하셨나봐요? 참 잘 어울리세요. 더 젊어 보이시네요. 문길 씨의 다정한 눈빛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딸아이도 엄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라며 놀릴 정도였죠. 주말이면 우리는 근교로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을 거닐다가 문길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던 날, 그 떨리는 마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손이 차가우시네요. 제가 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동작 하나에도 배려가 묻어났죠. 호수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있을 때면 어깨에 자연스레 양털 자켓을 걸쳐주곤 했습니다. 미란 씨, 혹시 영양제 드시나요? 저희 어머니가 드시던 홍삼이 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소소한 관심이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죠. 저녁에는 동네 찻집에서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문길 씨는 제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관심 있게 들어주었죠. 호텔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더 들려주세요. 미란 씨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밤하늘에 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문길 씨는 꼭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가평 수상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황금빛 노을을 담고 있었죠. 레스토랑 한켠에서는 재즈 트리오가 물리버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인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미란 씨의 우아함을 닮은 와인이에요. 촛불이 일렁이는 테이블 위로 문길 씨가 와인을 따라주었습니다. 보르도산 와인의 깊은 향이 은은하게 퍼졌죠. 그때였습니다. 와인 잔을 건네주던 문길 씨의 손이 제 손등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떨림이 온몸을 휘감았죠.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문길 씨는 그대로 제 손을 포근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미란 씨, 손이 차갑네요. 차가웠던가요? 오히려 제 안에서는 불꽃이 일었는데 촛불 너머로 보이는 문길 씨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호수에 비친 달빛이 우리의 와인잔에서 반짝였죠. 하지만 저의 마음과는 달리 딸아이는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그때 저는 딸의 걱정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문길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이번엔 정말 진짜 사랑인 것 같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그때는 문길 씨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문길 씨가 청혼했습니다. 창가에 빗방울이 흐르는 카페에서 수줍은 얼굴로 반지를 내밀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미란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주세요. 거창한 결혼식 대신 딸과 함께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일했던 그랜드 호텔 최상층 레스토랑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가운데 문길 씨는 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를 믿고 앞으로는 엄마 걱정 안 해도 된단다. 처음엔 굳어있던 딸의 표정도 식사가 끝날 무렵엔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문길 씨의 진중한 태도와 배려 깊은 모습에 딸도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 같았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중문 해변을 걸으며 나눈 이야기들, 올레길에서 맞잡았던 손, 서귀포 밤하늘의 별들,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발코니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나눈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때 문길 씨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촛불 향이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그는 제게 손을 내밀었죠. 우리 같이 샤워해요라며 문길 씨가 저를 번쩍 들어 올려 욕실로 향했습니다. 문길 씨 무거워요. 안 돼요. 내려주세요. 하지만 문길 씨는 그런 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욕실까지 안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세련되고 노련한 손길로 저의 옷을 하나씩 벗기기 시작했죠. 전 창피했지만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런 순간을 계속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새벽까지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눈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짜릿한 전율이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20살 처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떨림이 가슴 깊숙이 퍼져나갔죠.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설렘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치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서로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춤을 추듯 서로를 바라보며 나눈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새벽이 오는 줄도 몰랐죠. 제 아파트로 이사한 후의 일상도 달콤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 산책, 주말마다 가던 근교 여행. 특히 문길 씨가 요리하는 모습은 그림 같았죠. 호텔 주방장 못지않죠. 미란 씨를 위해 특별히 배워봤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3개월째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요즘 회사가 바빠서 강원도에 개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정황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베란다에서 몰래 통화하는 모습, 늦은 밤 울리는 문자 알림음,
갑자기 바뀐 휴대폰 비밀번호. 그날은 문길 씨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던 참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다 발견한 땅 문서 사본. 강원도 평창의 토지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공동명의 서류 준비를 해놓은 것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통장의 거래 내역. 매달 정기적으로 송금된 300만 원. 그리고 그 통장 속에서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문길 씨와 낯선 여자, 그리고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제가 친정에 갔던 그 주말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그 땅은 농지법상 거래가 제한된 토지였습니다. 불법으로 거래하려 했던 거죠. 제 도장과 인감을 미리 준비해두려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마음으로 문길 씨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11시 휘청이며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서 이미 술 냄새가 났습니다. 사진과 서류를 내밀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죠. 아, 이걸 발견하셨나요? 제가 너무 빨리 들킨 건가? 캔 맥주를 비틀거리며 내려놓던 그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요? 어차피 계약은 진행될 텐데. 당신 같은 나이 든 여자 하나쯤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다정함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듯 말을 이었죠. 솔직히 말할까요? 당신 나이가 환갑이 넘었다는 걸 알았을 때부터 계획했어요. 돈 좀 있어 보이고 호텔에서 오래 일했다니까 퇴직금도 꽤 되겠더라고요. 거기다 혼자 사시고 너무나 완벽하죠. 맥주캔을 바닥에 던져버린 그는 소파에 기대앉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 링거를 꽂은 채 희미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에요. 백혈병 말기예요. 수술비가 필요해서. 처음엔 정말 미란 씨한테 죄송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살려야 했어요. 흐느끼며 무릎을 꿇는 그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발 돈이 더 필요해요.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아들 수술비만 3천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와인바에서 들었던 달콤한 속삭임, 제주도에서의 로맨틱한 시간들,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돈은 줄 수 없다고 하자 문길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경찰에 신고하시게요. 그동안 찍은 사진들, 동영상들. 당신 나이에 이런 스캔들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우리의 은밀했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우리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마주친 그의 눈빛, 양평 드라이브에서 들었던 달콤한 속삭임, 제주도 호텔 발코니에서 나눈 키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라리 그가 욕을 하고 폭력을 썼다면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완벽한 연기였다는 사실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호텔에서 30년을 넘게 일하면서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싶은 게 정말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졌습니다. 불현듯 딸아이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요.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때 왜 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외로움이 제 판단을 이렇게까지 흐리게 할 줄이야. 손끝이 차가워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나이 든 여자의 외로움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그의 말 한마디에 평생 모아온 재산은 물론 제 자존심까지 내던진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허상일 수도 있구나. 목 안쪽이 뜨거워졌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픔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죠. 평생을 호텔리어로 살아오면서 지켜온 제 자부심, 우아함, 품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만 같았습니다. 문길 씨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던 그날 밤, 저는 30년 호텔 생활 중 가장 신뢰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팀장님, 죄송해요. 이런 늦은 시간에. 정태영 전 법무팀장님은 제가 프론트 매니저로 일할 때부터 호텔의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던 분이었습니다. 3년 전, 지금은 로펌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계시죠. 미란 씨, 목소리가 많이 안 좋네요. 내일 아침 일찍
우리 호텔 라운지에서 만납시다. 다음 날 아침 익숙한 호텔 라운지에서 정 팀장님을 만났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던 그 자리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땅 문서요?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부동산 등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란 씨 도장은 아직 찍히지 않은 거죠? 정 팀장님은 전화 한 통으로 부동산 등기부터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드러났죠. 이 남자 전과가 있네요. 부동산 관련 사기로 집행유예. 이것 봐요. 피해자가 또 있어요. 강원도에서만 3건. 정 팀장님은 즉시 경찰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문길 씨는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태였죠. 미란 씨가 신고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형사반장이 이런 사건 전문가예요. 그날 오후 정 팀장님은 저를 데리고 강력계 형사반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사반장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문길이 아니라 정성우입니다. 가명을 쓰는 전형적인 결혼 사기범이죠. 지금 우리가 파악한 피해자만 5명.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경제력 있는 여성분들이에요. 정 팀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미란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수사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속여왔고 피해 금액은 총 20억이 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그의 부인도 공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진 속 그 여자는 실제 부인이 아닌 동료 사기꾼이었고 아들이라던 학생은 급여를 주고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었죠. 이런 일 당하신 분들 중에 신고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미란 씨는 용기 내주셨잖아요. 이제 다른 피해자들도 나설 수 있을 거예요. 정 팀장님 말씀대로였습니다. 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추가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판이에요.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미란 씨가 평생 일하면서 쌓은 신용과 신뢰가 이런 나쁜 사람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딸은 매일 저녁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은 된장찌개를 끓여왔고 또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들고 왔죠. 엄마, 냉장고 좀 봤는데 다 오래돼서 버려야 할 것밖에 없어서요. 제가 새로 배추김치랑 파김치 담궈서 넣어놨어요. 반찬통도 다 새로 채워놨으니까 꼭 끼니 챙겨 드세요. 청소기를 돌리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불도 좀 빨아야겠어요. 언제부터 안 빨았어요? 곰팡이 냄새 나요. 베란다에 빨래를 널며 한숨을 쉬던 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딸,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것만 하면 돼요. 퇴근하기 전 딸은 냉장고에 일주일치 반찬을 채워놓고 갔습니다. 내일은 등산 가요. 아침 일찍 데리러 올 테니까 운동화 준비해 두세요. 앉아만 있지 말고 좀 움직여요. 딸의 투박한 사랑이 제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65세의 나이에 겪은 사기 결혼.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럽고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딸과 함께하는 등산도 제 일상이 되었죠. 처음엔 숨이 턱까지 찼지만 이제는 딸보다 더 앞서 걸을 때도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딸이 담가준 김치와 반찬들이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것 없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요즘은 매일 일기를 씁니다. 처음에는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기록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특별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도 저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낍니다.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아침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따라하는 초보자 수준이지만 몸과 마음이 조금씩 유연해지는 걸 느낍니다.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전부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외로움에 지쳐 서두르지 마세요. 혼자여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랑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걷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여름에는 새소리를,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하얀 눈을 맞으며 홀로 걷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인생은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